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사건 메리 셀러스토호는 약 150년이 흐른 지금도 풀리지 않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메리 셀러스토호는 돛 2개, 길이 32m, 288톤급에 달하는 대형 선박으로 1872년 11월 7일 뉴욕에서 알코올 원액을 싣고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 시간이 되어도 배는 제노바에 도착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메리 셀러스트가 재난으로 침몰했거나 해적에게 납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배가 출항하고 1개월이 지난 12월 4일 오후 1시경 포르투갈 바다에 정체모를 범선한 척이 발견됩니다. 메리 셀러스트호를 발견한 건 영국의 상선 디 그라티아호로 발견했을 당시 배는 좌우로 약간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배머리의 돛대와 앞 돛대의 스테이 세일만 펼쳐져 있는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이상한 배의 모습에 신호를 보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디 그라티아호의 선장 모어하우스는 메리 셀러스트호를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메리 셀러스트호의 선장 브리그즈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보고 있는 배가 메리 셀러스트임을 알게 됩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리 셀러스트호에 약 350m 정도 가까이 다가가 2시간 정도를 세심히 관찰했는데 조타석이나 갑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러스트호가 표류 중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1등 항해사 올리버 데보가 선원들을 이끌고 메리호에 올랐고 배에는 아무도 없고 배 전체가 완전히 젖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갑판 사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화물칸에는 물이 1m가량 차 있었으며 작동 가능한 물펌프가 하나 있고 다른 2개는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구명정 한 척은 사라져 있었으며 선원들이 급하게 배를 포기한 것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죠.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라졌고 항해 일지는 배가 출발한 지 18일 만인 11월 25일까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의 시계는 고장났고 나침반은 부서져 있었으며 배의 돛을 움직이는 밧줄이 없었습니다. 밧줄 하나가 배에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밧줄의 반대편은 물에 빠져 있었죠. 알코올 원액 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워져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용품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해적들의 습격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음식과 물 또한 충분히 남아있었죠. 즉 아무도 없는 메리 셀러스토호는 10일을 넘게 유령처럼 표류했던 겁니다. 배에 올라 조사를 하던 1등 항해사는 당장 메리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어하우스 선장은 아무래도 불길한 기분이 들어 인양하지 않기로 하죠. 그러나 메리호를 인양하면 5,000파운드라는 큰 보상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냥 두고 가면 비난받을 거라는 말에 결국 배를 인양하게 됩니다. 지브롤터로 인양한 메리호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세심하게 조사를 해도 선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가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한 자작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어하우스 선장과 브리그즈 선장은 서로 친한 사이였고 출항 전날 뉴욕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작극 혐의는 곧 풀려났는데요. 자작극이라 하더라도 배를 팔아서 오는 이득보다 더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자작극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신같이 없어질 순 없었죠.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항구에 브리그즈 선장 일행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원들의 반란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배에는 도끼 자국과 약간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마저도 반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적은 양의 혈흔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도저히 알 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메리 셀러스토호의 저주로 인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돕니다. 메리 셀러스토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충분히 이 말이 이해되죠. 메리 셀러스토호의 처음 이름은 아마존호였으며 군함이나 어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역선으로 건조된 범선이었습니다. 배는 1861년 캐나다 스펜서 섬에서 조슈아 듀이스에 의해 건조됐으며 첫 번째 선장 로버트 맥레럴은 소유주 중 한 명의 아들이었는데 선장으로 임명된 지 9일 만에 폐렴에 걸리고 첫 항해에 나서자마자 죽었습니다. 다음 선장인 존 너팅 파커는 어선을 들이받았고 수리를 위해 항구로 돌아와야 했죠. 수리 중 배 가운데서 화재까지 일어났고 유럽으로 가던 도중 또다시 다른 배와 충돌하고 선장은 해임되기도 합니다. 1867년에는 폭풍으로 배가 자초되어 구조로 받기도 했는데 당시 뉴욕의 리차드 하인즈가 배를 사서 수리하고 팝니다.
이듬해 저주받은 배의 오명을 싣기 위해서 메리 셀러스트로 개명하죠. 뿐만 아니라 오명을 싣고자 배를 더 튼튼히 개조하고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리 셀러스토호는 저주받은 배로 알려져 있었고 감쪽같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유령선이 된 이후로 저주를 꼽았던 겁니다. 물론 선장과 선원들이 사라진 데에는 여러가지 가설들도 등장했습니다. 밧줄 하나가 단단하게 배에 묶여져 있었고 반대쪽 끝이 심하게 해진 상태로 물에 담긴 채 배에 끌려가고 있었으며 배의 유일한 구명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원들이 어떠한 응급사태를 맞아 밧줄로 선체에 묶은 구명보트로 피신했다가 밧줄이 끊어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드럼통 9개가 사라진 것을 두고 알코올 폭발설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가장 설득력이 높은 가설로 오크통이 알코올 원액을 머금으면서 점점 새어나와 화물칸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다 드럼통을 묶은 철제가 부딪히면서 스파크를 일으켰고 에탄올의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드럼통이 그슬리지 않고 폭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배가 폭발함과 동시에 이를 알아챈 선원들이 황급히 배에서 내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아서 배는 그대로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에 떠돌던 선원들이 바다에서 죽었다는 거죠. 2007년 스미소니언 TV 다큐멘터리에서 설명한 시기상조 배 포기론도 있습니다. 심한 폭풍으로 만나 배에 물이 차고 물펌프 3개를 돌려 물을 빼기 시작했는데 펌프 2개가 이물질에 막혀 고장이 났다는 가설입니다. 물펌프 2개가 분해되어 있던 것이 이 때문인데 펌프 1개로는 도무지 물을 빼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빠르게 버렸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가설들은 수도 없이 제기되었지만 어떤 것도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를 소유하고 있던 윈체스터 가문의 배가 돌아가고 터집니다. 메리 셀러스토우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소유주인 J.H. 윈체스터의 아버지가 익사사고로 죽습니다. 이게 배의 저주라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배를 헐값에 넘겼고 그 후 13년간 무려 17번에 걸쳐 선주가 바뀌죠. 마지막 선주였던 파커는 이 배를 가지고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배에 실은 각종 잡동사니에 과도하게 보험을 붙여 배를 출항시킵니다. 일부러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했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배에 불을 질러도 봤지만 타고 남은 잔해마저도 물에 떠서 앞으로 향했죠. 결국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들통나 재판장에 섰지만 겨우 무죄 선고를 받고도 3개월 뒤 죽어버립니다. 이후 메리 셀러스토호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1923년 바다에 스스로 침몰하도록 해안에 떠내려 보내집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아이티 앞바다에 가라앉은 걸로 추정하고 있죠. 메리 셀러스토호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령선으로 남아 현실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령선과 관련한 만화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미제 사건을 주제로 한 거면 대부분 메리호가 나오기도 하고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 비밀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